오늘 마치고 학부모 참관 수업을 가야 되는데, 그 참관 수업이 또 그냥 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간다는 말이 아니라 대충 가면 안 된다. 대충. 어떻게 하고 가시나요? 나 피곤하네. 자, 또 해봅시다. 우리가 저번 주에 어디까지 했었지? 뭐 그런 거 했죠, 그죠? 오늘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지역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그래도 내가 가면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또 피지컬이 되기 때문에, 자, 아무튼 여기가 다행히 인터넷이 돼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라크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란이 있죠. 페르시아가 여기에서 이제 발동 걸렸거든요. 여기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되게 비슷해 보이겠죠. 그러니까 둘 다 이슬람 국가니까, 그렇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 이란 애들은요, 이라크 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야들은 자기 자신을 페르시안이라고 생각하고 페르시아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심하죠. 그것도 땅을 봐도 여기가 어때요? 지대가 훨씬 더 딱 봐도 높죠. 예, 여기 딱 봐도 산이 되게 많고, 이쪽은요 지대가 낮아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강이 유프라테스 강, 위에 있는 이 강이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요 부분 있죠. 요렇게 약간 색깔이 좀 진하죠. 왜 진하겠어요? 여기 사막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가 사막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 지역은 이제 좀 강 따라서 이제 뭐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농사 같은 거 요렇게 가능하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라크라서 로드뷰로 볼 수가 없어. 자, 그러면은 요 지역을 한번 자세하게 보자면은, 자, 이 지역에서 최초로 이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인류 최초의 문명이에요. 이집트가 아닙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수메르라고 하죠. 들어본 적 있나? 뭐 가끔씩 뭐 수메르가 뭐 무슨 뭐 한국인이다라고 하면서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건 제발 좀 믿지 마세요. 호명랑한 소리니까. 제발 좀 뭐 진짜 이상한 말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또 보면은 되게 또 그럴듯해.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들 가끔씩 있는데, 여러분은 제발 좀 믿지만을. 안 믿는 그런 지성인. 자, 수메르라고 하는 곳이 여기에서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게 약간 좀 도시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요 지역의 역사가 되게 복잡해요. 수메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로니아. 여러분 성경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구약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빌로니아, 그러니까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구분 지으려고 뒤에 거를 갖다가 신바빌로니아라고 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이 동네는요 전부 다 도시국가 형태예요. 그래서 보통 그리스가 도시국가 형태를 띠게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온 곳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맨 처음에 도시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지역이 강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이 강 사이에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서 이제 기원전 한 4,000년 전부터 도시의 골격이 나오게 됩니다. 이미 그때 한 10개 정도 있었고,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가 뭐냐면 우르라고 하는 거예요. 우르, UR. 뭐 그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 뭐 아시리아 이런 거 있죠. 예? 얘네들은 그 뭐냐면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또 도시 국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약간 좀 외곽 지역이었죠. 한 요쯤 되는 요런 데 있는 외곽 지역이었고, 좀 중심지에 있는 애들이 이제 우르라고 하는 애들인데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용토를 크게 담는다기보다는 하나 도시, 요 도시 하나, 요 도시 하나, 요 도시 하나 이런 식이에요.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농업이 최초로 시작된 곳이고, 농업을 하게 되면은 뭐가 발달하고 인구가
늘게 될 수밖에 없고, 인구가 늘면은 더 많은 뭐가 필요하지? 땅이 필요하게 되고 영토를 개척할 수밖에 없고. 근데 딱 보니까 농사 될 만한 땅이 많아 보이지는 않아. 그렇죠? 이게 이집트하고의 좀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 전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자, 이런 겁니다. 전쟁이 너무 많이 자주 터진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사람이 필요하겠죠. 전쟁을 수행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구를 갖다가 좀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내가 쳐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느 면 쳐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럼 뭐 해야겠어요? 그래서 이 동네가 왜 도시가 나오냐 이렇게 되냐면은, 여기는요, 뭐 지대가 되게 낮아요. 딱 봐도 그렇죠. 높아 보이는 데가 얼마도 없죠. 되게 평지예요. 보면은 평평한 곳이거든요. 대한민국은 산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평지에서 방어하려면 뭐를 올려야겠어? 네, 성체가 올라가게 되죠. 성체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 거 아닌가? 네모나게 만들든 아무튼 이렇게 뭔가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는 형태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생기겠어요? 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 안에서 살래요? 성 밖에서 살래요? 안에서 살고 싶죠. 자, 아무튼 근데 이 동네는 이제 무조건 성체를 쌓아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국가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전쟁의 수행 단위예요. 이 도시 사람들이 두 도시를 따먹으러 가고, 또 두 도시 애들이 또 이 도시 따먹으러 오고, 이런 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의 교류 단위, 정치 통치 행위의 근간이 되는 것이 뭐다? 도시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네는 희한하게 도시부터 먼저 생깁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통일 왕조 형태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수메르에도 보면은 통일국가 형태로 해가지고 좀 넓은 지역을 갖다가 지배하는 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한 요 정도? 요만큼, 딱 요만큼의 까만 지역 있죠. 요 정도를 지배하는 게 초창기 수메르 이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도시가 만들게 되면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가게 되느냐? 도시가 들어갔으니까 그 안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일단은 궁궐 같은 게 하나 필요해요. 지배자가 있겠죠. 그 다음 뭐가 필요하냐면 신전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 짓고 성체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궁궐, 신천, 신전, 성체, 성벽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보통 고대 문명은요, 보통의 고대 문명은 이 세 개에다가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무덤. 이렇게 해서 원래는 자, 고대 문명을 구성하는 건축 유형이라고 하게 되면은 네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궁궐, 무덤, 신전, 성체. 근데 희한하게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무덤이 빠집니다. 이 동네에는 무덤이 없어요. 거대 무덤이 발견이 안 됩니다. 단단히 옆 동네 이집트만 가봐도 뭐가 있어요? 거대 무덤. 피라미드가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봐봐요. 옛날에 막 신라 시대 때 보면은 신라 초기에는 거대 무덤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중국도 가보면은 거대 무덤 되게 많아요. 진시황 무덤은 발견해 놓고 아직도 발굴을 못 하고 있죠. 기록이 다 진짜인 것 같더라고.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야. 함정을 만들어 놨다고 그러고 수은을 쳐넣었다고 했거든, 기록에는요. 근데 쏴보면은 진짜 수은 같은 게 발견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병마용갱이 있잖아요. 그게 진시황 본무덤은 못 건들고 옆에 땅 파보니까 나온 거예요, 그게. 소름 돋지. 그러면 도대체 본무덤에서 뭐가 나올까? 중국이 발굴을 안 하네. 자꾸 미뤄. 더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그 파헤치는 순간 장난 아닐 거예요. 자, 아무튼 거기만 가도 뭐가 나와? 무덤이 나오죠. 그러니까 중국만 간다 하더라도 궁궐 있지, 성체 있지, 무덤 있지, 다 있어서 신전까지. 근데 희한하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뭐가 없다? 무덤이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전쟁이 너무 자주 일어나요. 왕조 교체가 너무 심합니다.
심지어 아시리아 같은 경우는 멸망기의 왕이 아시리아 최고 성군이에요. 말이 될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최고 왕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게 그 되게 모순적이잖아요. 맞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너무 전쟁이 잦아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너무 자주 죽으니까 죽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덤을 안 만들어요. 무조건 뭐만 만들어? 성체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지역에 성체가 남아있겠어요?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야. 그거는 상관없어. 왜냐면 만들어진 성체는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내 걸로 만들면 되는데 왜? 내가 쓰면 되지. 그렇잖아요. 이 지역의 특징인데 돌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성을 쌓을까? 벽돌. 진흙은 또 많아요. 강이 있으니까. 대충 감이 오죠. 그래가지고 이 동네는 보면은 벽돌 같은 게 되게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발에 채요, 벽돌이. 근데 그 벽돌도 지금 생각하는 그림에도 생각하면 안 되고 진흙 있죠. 진흙으로 이렇게 벽돌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요. 네모나게 이렇게 틀 안에 넣어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보통 불에 구워야 되는데 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말려요. 그러니까 무슨 햇빛에 굽는다라고 표현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냥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려가지고 그대로 올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만든 이 벽돌이 경과하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만든 그 벽돌 겉에다가 이제 얼마 안 되는 돌 같은 거 갖다가 살짝 붙이는 형태로 이제. 그다음 또 이 동네에 또 그 글자가 있습니다. 문자가 빠르게 나왔어요. 이걸 이제 쐐기 문자라고 합니다. 그냥 쐐기 모양으로 만들어진 서양 문자인데 어디다가 만들었냐면 왜 쐐기 문자가 나왔냐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종이는 아직까지 안 나왔죠. 종이를 맨 처음 발견한 것은 누구니까? 중국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오려면 아직 멀었어. 깜깜 멀었어. 그러면 종이는 중국 애들이 만들었으니까. 그럼 어디다가 해야 되겠어? 야들 같은 이 동네 애들은요, 진흙을 갖다가 또 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크게 판처럼 만들어요. 그러면 진흙에다가 무언가를 새겨야 된다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새길 수밖에 없겠어요? 찍는 형태의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이게 외우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쐐기 문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근데 이집트 애들은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 그 동네에 그 식물이 하나 있는데 그 식물을 이렇게 다 말려가지고 사용했었죠. 아직까지 종이는 안 넘어왔습니다. 종이는 중국 애들이 만든 거라. 자, 아무튼 그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쐐기 모양의 서양 문자가 이제 글자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이 동네의 특징이죠. 그게 발의 채입니다. 네. 자, 아무튼 그러해요. 자,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강이 범람을 되게 자주 해요. 왜 진흙이 많냐면 강이 자꾸 넘쳐서 그렇고 또 한품으로는 또 가뭄도 되게 심하기도 하고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유물을 좀 보자고 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나오긴 땅만 파면 뭐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제일 오래된 그 수메르 애들이 만들었었던 뭐예요? 조각상이에요. 당시의 모습 되게 섬세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죠. 수염을 되게 많이 길렀던 것 같아요. 수염의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하나. 하지만은 건축물들은 좀 보존 상태가 되게 열악합니다. 이유는 역시 벽돌 그리고 갈대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용하기도 했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이 지역에서 발굴되는 성체가 이런 형태가 있는데
요거는 이게 어디냐면은 여기 터키 지역 있죠. 요 위에 요쯤에서 발견된 건데, 요쯤 옛날에 이 지역에 히타이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철기를 아주 빠르게 사용한 나라였어요. 자, 역시 그것도 도시국가에서 시작해가지고 요 지역을 지배하는 나라가 된 건데, 거기 가보면은 이러한 형태의 성벽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 당시에 성체 문화를 그냥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문이 나오는 거죠. 요거는 라이언 게이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잘 쌓아 올려서 이렇게 문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어느 부분에다가 궁궐 놓고, 어느 부분에다가 신전 놓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 사는 지역하고 그런 흔적들이 나와요. 그렇게. 왜냐면 도로 같은 게 발견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중심에다가 뭘 놓겠어요? 궁궐일까 신전일까? 신전이 좀 중심에 많이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궁궐 같은 게 나오게 되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신전입니다. 왜냐하면 신전은 남아 있거든요.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지구라트. 이게 이제 우루에 있는 지구라트예요. 지도를 보게 되면은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우루고요. 이 동네가 우루이고, 여기 유프라테스 강 아래쪽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이죠? 지구라트가 있고, 옆에 박물관도 있고, 옆에 보면은 약간 흔적 같은 게 나오죠. 이렇게 위성으로 보니까 보이죠. 그러니까 땅에서 잘 안 보이는데 위성으로 보면 좀 보여요. 이런 게 다 뭐예요? 이게 건물의 형태이고, 성은 좀 더 큰 걸로 보이는데 한 이 정도까지 봐야 돼요. 크게 봐야 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지금은 가보면은 이제 옆에 보면은 박물관도 있고, 이렇게 우루 유적지가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여기 땅만 파면 많이 나오게 되고, 희한하게 이 우루의 지구라트가 원형을 거의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 각이 안 잡혀 있거든요. 이렇게 계단처럼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고마우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줘가지고. 벽돌이 되게 얇죠? 그리고 사이사이에 뭐가 있어요? 구멍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성벽도 이렇게 쌓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게 튼튼하겠어요? 안 튼튼하겠어요? 홍수 나면 어떨 것 같아요? 이 벽돌이. 그럴 수도 있겠죠. 약간 그런 문제도 있고. 자, 아무튼. 근데 계단도 봐봐요. 되게 경사가 높지도 않고 사람이 완만하게 걸어갈 수 있는, 맞죠? 예, 그러한 형태로.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원형이 이렇게 잘 유지되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멋있죠? 여러분,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 바벨탑이 지구라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바벨탑이라고 하는 게 신바빌로니아 때 이제 신바빌로니아 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빌론. 거기에 있던 지구라트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바빌론에 지구라트가 없어요. 기록은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유지가 안 된 거죠. 그 책들을 보게 되면은 뭐 8층 구조였다, 뭐 이런 말도 하게 되는데, 자, 아무튼 여기에 왜 남아 있냐면은 요거는 기단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신전인데, 이게 신전 건물입니다. 신전인데 신전의 아랫땅 기단 있죠. 그 부분이에요. 그럼 원래는 요 위에 뭐가 있냐면 더 붙습니다. 이렇게. 그럼 위에는 뭐가 있었을까? 건물. 지금은 없지만 일단 위에 건물이 있었다로 보고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큰 건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높게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기단을 너무 높게 만든 거예요. 높이를 쓸데없이. 자, 그러면 이제 왜 저렇게 했을까? 그거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거지. 기단을 저렇게 높이 할 이유가 있나? 근데 왜 이렇게 높게 했을까?
아무튼 신전이라고 하는 곳은 아무래도 그 뭔가 좀 신하고 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뭔가 좀 일반인들한테 경외심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그렇겠죠. 근데 이 지역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완벽한 평지예요. 맞죠? 지역적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봐요. 완벽한 평지에서 사람들에게 압도감을 주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높으면 돼요. 간단하지? 그래서 저기 저 프랑스 같은 데 가보더라도 로마네스크 양식의 교회 건물들을 보게 되면은 거기도 프랑스도 거의 다 평지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산이 히말라야 쪽 가야 산이 있지 다 평지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주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높고 거대한 게 짱이야. 그렇겠죠? 그러면은 되게 보고 있으면 어때요? 와 싶은 거지. 눈에 확 띄기도 하고 어디서도 잘 보이고 멀리서도 잘 보이고. 그래서 이 평지가 많은 동네는 특징이 무조건 높이 올리려고 하죠. 그렇게 해서 높이를 가지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 막 이야기를 갖다 붙일 수도 있겠죠.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그 다음에 실용적인 것도 있는데 강이 자꾸 범람을 하니까 위에 있는 신전 본관 건물을 갖다가 좀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걸 보게 되면은 뭘 떠올려야 돼? 이거는 신전 건물이다. 기단이다. 도시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은 주변에 반드시 뭐가 있다? 성체가 있었을 것이다. 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지구라트는 수메르의 도시는 다 있었어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되게 많이 있는데 굳이 안 보는 이유는 다 무너져가 뭉개져 있어요. 이게 다 물에 녹아가지고 흙이 약간 물에 녹아가지고 지들끼리 이제 약간 좀 달라붙은 형과 같이 그런 형태로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그러면 수메르가 신전 만들 때 저렇게 지구라트 형태의 규단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면은 뒤 이어지는 국가들에서도 똑같이 저것을 사용했을까요? 안 했을까?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뒤에 생기는 문명이라고 해가지고 뭐 동네 특성이 있는데 뭐 갑자기 뭐 다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지구라트 형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뭔가 좀 더 발전된 뭔가 계기가 필요하게 해요. 그게 뭐냐면은 벽돌이 그러니까 햇빛에 말리는 게 아니고 불에 구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나온다면은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얘기가 좀 달라져요. 불에 구우면 어떻게 돼요? 좀 더 단단해지고 색깔도 나오거든. 그치?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한참 뒤의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바벨탑의 그 신화적인 이야기도 이거 보고 한 얘기인데 다만 바벨탑은 지금 남아있지 않잖아요. 기록만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뭘 자꾸 자극합니까?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뭐 별별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뭐 별별 상상을 다 해봤자 결국 그건 뭐였을 것이다? 지구라트일 것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오늘날의 통설입니다. 그리고 또 바벨탑 위치까지 찾았어요. 지금은. 바벨론 그 계속 발굴하다 보니까 나왔거든요. 바벨탑이. 그러니까 건물이 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 그 기록이나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바빌로니아에 있는 신전을 바벨탑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근데 그게 어떤 모양이었을 것이냐. 헤로도토토스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헤로도토토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역사학자가 있는데 걔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히스토리아. 그래서 동양의 한 권, 서양의 한 권, 역사를 최초로 기록한 책이 있는데 서양에서는 그게 히스토리아, 헤로도토토스가 쓴 거고 동양에서는 사마천, 사기.
그 책이에요. 오케이? 이런 것도 알아놓고. 그래서 헤로도토스가 쓴 책을 보게 되면은 또 역시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8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지구라트에서 위에 올린 것까지 아마 친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아무튼 그러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뭐다? 지구라트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딱 기억해 놓으세요. 자꾸 이상한 상상하지 말고.